네, 건강한 마니커 닭고기와 함께 네. 또 다이어트도 잘 하시고 네, 힘내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 미국 대선 이야기 한번 좀 나눠보도록 하죠. 연세대 통일연구원의 봉영식 박사님. 박사님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어서 오십시오. 오랜만에 뵙겠습니다. 예, 예. 하나도 안 변하셨네요. 감사합니다. 저만 변한 것 같습니다. 네. 자, 근데 뉴스를 보니까 저 트럼프 전 대통령이 민사소송에 패소를 해서 5천억 정도 벌금 물는다고 그러더라고요. 민사에서 패소, 네. 뭐 어떤 민사에서 패소한 거예요? 이제 그 성추문 입막음용으로 그 돈을 줬는데 네. 거기에 대해서 이제 징벌적 배상 판결이 나왔습니다. 그거 말고도 91개조 그 기소가 됐기 때문에 이제 사법 리스크라 그러죠. 그것이 이제 공화당 대선 후보로 유력시되는 트럼프 전 대통령에게는 앞으로 11월 5월에 있는 미국 대선에 큰 부담으로 작용할 것 같습니다. 여기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트럼프 전 대통령의 사법 리스크라고 했을 때는 4개 제목의 91개 조항의 그 기소는 되었지만 이것이 대통령이 되는 피선거권에는 이상이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이제 법으로 정해가지고 뭐죠?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그럼 그 피선거권 형이 제압되죠. 실효되지 아니한 자는 이제 출마를 하지 못하게 돼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미국은 그게 없습니다. 네. 미국 헌법 제 2조를 보면은 대통령으로 피선거권을 가질 수 있는 자는 세 가지만 충족을 하면 돼요. 하나는 미국 영토에서 태어난 사람, 그다음에 네. 만 35세 이상, 그리고 14년 이상 미국에서 거주한 자. 그 이상의 제한을 두는 것은 국민이 지도자를 선택할 권리를 정부가 네. 지나치게 제한하는 것이라는 것이 미국 대법원의 입장이에요. 네. 그래서 대법원 연방판사가 우리 국민들이 정신 나간 사람, 범죄자를 대통령으로 선출하고 싶다면 그것을 존중해 주는 것이 우리 대법원의 역할이다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미국이 이런 자유를 근본으로 탄생한 나라이기 때문에 정부라든지 엘리트라든지 뭐 배운 사람이라든지 돈 많은 사람들이 이쪽으로 나라가 가야 돼 이런 거에 대한 그 큰 저항이 있어요.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이 대선 레이스를 끝까지 마치고 대통령으로 만약에 선거인단 다수를 확보한다면 대통령 되는 데는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지만 지금 여론조사 향방이 바뀌고 있는 것은 이렇게 그 여러 가지 그 부실한 그리고 잘못된 점이 많은 사람을 우리가 대통령으로 삼아야 되는가? 이전에는 뭐 트럼프가 도덕적으로 결함이 없는 후보라고 생각한 사람은 별로 없었죠. 트럼프 자신도 그런 생각을 안 했을 거예요. 하지만 해도 너무한다. 특히 그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제 정치인들의 큰 치명적인 약점이 뭐 자녀 부정 입학이라든지 군대를 뭐 불법으로 안 갔다든지 뭐 부동산 불법으로 투자했던 이런 게 치명적이지 않습니까? 근데 미국에서도 이렇게 그 법을 어기고 탈세를 한다든지 아니면은 성폭력을 행사했는데 돈으로 무마한다든지 이거는 굉장히 치명적이기 때문에 다시 요약하자면은 법적으로 대통령이 되는 데는 문제가 없지만 이것이 트럼프라는 인물이 과연 대통령 감인가 하는 데 있어서는 굉장한 영향을 미칠 것이다. 11월 5일까지 계속될 테니까요.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근데 아까 뭐 지지율이 살짝 뭐 변한다 뭐 이런 언급이 있었는데 실제로 미국 내 어떤 이런 그 이벤트들로 인해서 양자 간의 지지율이 좀 변하고 있습니까? 예, 변하고 있습니다. 특히 그 트럼프 전 대통령하고 조 바이든 현 대통령 그리고 이전 국무장관을 역임했고 민주당 대선 후보로 나왔다가 트럼프 후보에게 졌던 힐러리 클린턴 이 세 명의 공통점이 뭐냐면은 이 공적인 비밀 문서를 집에 가져가거나 이제 사적인 이메일을 통해서 쓰면 안 돼요. 맞아요. 그건 기밀 위반이니까. 네. 이 세 명이 다 거기에 대해서 이제 FBI에서 조사를 받았습니다. 근데 이런 혐의가 제기됐을 때 조 바이든 현직 대통령은 수사에 적극 협조를 했어요. 네. 그래서 이제 특별검사가 우리 한국교포 한국계조죠. 회사에서 네. 문제가 없다 이렇게 나왔어요. 불기소. 예, 불기소로 됐고 힐러리 클린턴 국무장관 같은 경우는 난 아무 잘못이 없다고 우겼는데 네. 그리고 처음에는 그 제임스 코미 FBI 국장도 뭐 문제가 없다는 식으로 하다가 선거 며칠 앞두고는 문제가 있다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것이 이제 판세에 영향을 미쳤다고 그렇죠. 이제 얘기를 하는데 트럼프 전 대통령 같은 경우는 이것이 계속 진행 중이고 네. 큰 결함이 있다는 이제 여러 언론 보도가 나오는데
미국 유권자들이 여기에 대해서는 별로 관심을 안 가지겠다 저도 생각했는데 큰 관심이 있더라고요. 뭐냐면은 이런 믿을 수가 없다 기밀 사항을 그리고 우리가 힐러리 클린턴 국무장관이 결함이 없고 일을 잘하고 거짓말을 안 하는 후보라고 생각했는데 교활하고 말을 바꾼다 FBI가 그렇게 했다고 해서 지지를 처리했는데 이 트럼프 전 대통령도 그런 똑같은 사안에서 자유롭지 않다는 그런 것이 자꾸 나오니까 네. 여론조사에서 트럼프 후보를 믿을 수가 없다. 다시 한번 백악관에 보내기에는 이 대통령으로서의 직무수행에 큰 결함이 있다. 이런 여론조사가 지금 보이고 있습니다. 지지율에도 그 반영되고 있습니까? 예, 반영되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나라와는 이제 대통령 선거제도가 다르죠. 우리나라는 이제 직접 선거이기 때문에 한 표라도 더 표를 많이 받은 후보가 대통령으로 당선되는데 미국은 이제 선거인단 제도가 있기 때문에 그 주에 할당된 선거인단 전부를 그 주 일반 투표에서 한 표라도 많이 받은 그렇죠. 후보가 다 이기게 돼 있죠. 승자 독식이죠. 예, 승자 독식이죠. 그러면서 본다면은 뭐 선거란 건 어떻게 변할지 모르지 않습니까? 8개월이라면은 정말 영겁인데 선거에서는 그렇죠. 네. 트럼프 지지율은 지금이 피크가 아닌가. 그리고 바이든 대통령은 이제까지 뭐 이러다가는 안 되겠다. 후보를 바꿔야 되는 거 아닌가. 얘기까지 나왔지 않습니까? 네. 사실 민주당에서 현직 대통령이 대선 후보로 되지 않은 경우는 1884년 이후에 없습니다. 80년대 지미 카터 대통령이 민주당 대통령이 인기가 워낙 없었는데도 대선 출마를 한 사례가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 바이든 대통령은 지금까지는 굉장히 당할 것은 다 당하지 않았나. 이제부터는 그래도 올라갈 추세가 예상되지 않는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미국 대선에서 네. 현직 대통령의 프리미엄이라는 것은 어마어마합니다. 현직 대통령이 이제 재선에 실패한 경우는 최근에 3차례 있었는데 다 굉장한 이제 국가 차원의 위기가 있었어요. 지미 카터 대통령이 미국 경제가 그때 엉망이었죠. 1980년대 이란 혁명으로 그리고 제2차 그렇죠. 5.1 파동으로 미국 네. 경제가 엉망이 됐고 그리고 많은 그 인질들이 이란에 잡혀 있었고 그렇죠. 망신을 당했죠. 망신당하죠. 인권 외교했는데 이게 뭐냐 그랬고 또 조지 부시 아버지 대통령이 재선에 실패한 1992년도 이라크 전쟁에서 이겨서 전쟁 영웅이라고 했지만 그 효과는 다 없어지고 그때 빌 클린턴 민주당 대선 후보가 바보야 문제는 경제야 경제가 엉망이라고 그랬는데 그것이 이제 유권자들의 마음을 사로잡았죠. 그래서 이제 아버지 부시가 재선에 실패하고 그 다음에 이번 트럼프 대통령이 코로나 사태 본인까지도 감염이 됐으니까요. 거기서 이제 재선에 실패했기 때문에 지금 뭐 미국 경제가 뭐 아주 좋지는 않습니다만은 실업률이라든지 그 인플레이션 이런 게 그 안정 상태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특히 실업률 같은 경우는 역대 평균보다도 굉장히 좋은 상태에 있기 때문에 미국 경제가 급격하게 나빠지지 않는 한은 이제까지 추세를 본다면은 현직 대통령의 프리미엄이 이번 선거에서도 작용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런데 바이든 대통령은 이제 워낙 고령인데다가 자꾸 깜빡깜빡하고 예. 예를 들면 아니 뭐 이집트 대통령을 멕시코 대통령이라고 하질 않나. 이게 국가 원수로서 엄청 고민스러운 자리에 있는데 거기다 자꾸 넘어지시고 하니까 그렇죠. 트럼프 입장에서는 자기보다 4살밖에 안 많은 사람 저렇게 허약해가지고 그거는 미국 유권자들한테 조금 그렇죠. 그래서 이제 민주당 그 대선 판세에서 바이든 지지자들의 가장 큰 고충은 그것이죠. 이 바이든 대통령이 유세에 나섰다가 어떻게 될지 모르고 지난번 대선 때도 나는 건재하다고 하는 걸 보이기 위해서 이제 자전거 타고 가다 넘어졌잖아요. 그러니까 자꾸 넘어지니까 이제 트럼프 후보 같은 경우는 그걸 또 흉내내고 그러지 않습니까? 유세장에서 나 같으면은 이제 계단이 어디든지 확인하고 올라오고 그 올라갔다 내려가는 게 뭐 그렇게 어렵냐 이런 농담까지 했어요. 근데 건강하다고 하는 트럼프가 네. 제정신이고 건강한 상태가 이 정도냐 이것도 유권자들에게 계속 민주당이 공격을 할 거예요. 쇠약하지만 그래도 제대로 판단하고 결정하는 바이든을 대통령으로 택할 것인가 아니면 멀쩡하고 안 변하는 이 위험하고 엉망인 트럼프를 대신해서 선택할 거냐 이쪽으로 쭉 나가겠죠. 유권자 입장에서는 좀 약간 좀 문제 있어 보이는 사람보다 더 불안한 게
건강 좀 안 좋은 사람 뭐 이런 그렇죠. 생각을 그것도 정신 건강일 수가 있으니까. 예, 그거 되게 불안할 것 같은데. 그렇죠. 이제 다시 말씀드립니다만 11월 5일 대선까지는 지금 2월 말이니까 엄청나게 많은 시간이 남아 있는 거예요. 무슨 해프닝이 생길지 모르죠. 그러니까 이제 트럼프 후보 입장에서는 자꾸 야, 이게 정말 이 사람이 우리가 무슨 굉장히 높은 도덕적 기준을 요구하는 건 아니지만 기본이 안 돼 있다. 너무 법을 함부로 어겼고 거짓말을 했다. 이게 이제 부담으로 작용을 할 것이고 이제 바이든 대통령이 후보로 나서서 유세를 할 때 너무 쇠약하다. 불안하다. 이런 이제 부담이 또 작용할 거고 이 어느 쪽이 더 유권자들에게 강하게 작용할까 네. 이것을 봐야겠죠. 그래서 제가 보니까 이제 봉 박사님께서는 바이든이 될 가능성이 더 많은 것 같다 이런 생각 그 분석을 하고 계시는 것 같군요. 저는 그렇게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세상에서 함부로 결과를 예단하지 말아야 되는 게 세 가지 있는데 결혼, 재판, 선거는 결과를 함부로 장담하면 안 됩니다. 물론 그렇죠. 이럴 수도 있고 네, 저럴 수도 있다. 그래도 또 이렇게 시청자들이나 저희는 다 판단하죠. 궁금하니까. 근데 만약의 경우에 우리 봉 박사님의 예측과 달리 트럼프가 됐다. 근데 지금 최근에 뭐 나토 이거 뭐 이런 이슈도 있고 우리도 또 너무 아픈 추억이 있어요. 갑자기 방위비를 5배를 내라고 이번에 그 방위비 협상하신 분이 우리 저 여의도의 건설 이사장님 되고 했는데 어쨌든 야 이게 당선되면 그 전보다 더 하지 않을까? 지금 막 쏟아내는 말들을 실제로도 대통령 돼서도 할 것 같고 이 사람은 네. 안 할 사람이 어떻게 아닌 것 보세요? 같아요. 글쎄 그 트럼프가 당선이 됐을 때 불안한 요소가 분명히 있죠. 하지만 두 가지 이유에서 트럼프가 재선이 된다 하더라도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하늘이 무너지지는 않을 거다. 긍정적인 면도 있다. 이런 말씀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이유는 우리가 트럼프를 처음 겪는 것이 아닙니다. 전에 뭐 방송도 같이 했지만 트럼프 4년 때 4년 동안의 트럼프 학습 효과가 어마어마합니다.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 정치인으로서 트럼프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사람이 한결같습니다. 막말도 한결같고 그렇기 때문에 예상이 되는 거예요. 예측 불허가 아니라 예측 가능이네 이제. 그렇죠. 4년 동안의 트럼프의 행동, 정책 이것을 보면은 재선이 됐을 때 앞으로 4년 동안 트럼프 행정부가 어떻게 나올지가 보입니다. 변하지 않았거든요. 모든 것은 거래가 가능한 것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막말을 하고 어느 정도는 할 것이다. 그런 것이 예상되기 때문에 한번 겪어봤기 때문에 나쁜 소식이라도 미리 알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대비를 할 수 있으니까요. 그런 긍정적인 면이 있고 두 번째는 트럼프는 모든 것이 거래입니다. 돈이죠. 그러니까 뭐 예전에 할머니가 저한테 말씀하셨는데 어렸을 때 영씨가 아무리 어려워도 돈으로 해결될 수 있는 문제가 상대적으로 제일 쉬운 문제다. 트럼프는 모든 것에 가격이 정해져 있어요. 아까 SME 방위비 협상도 이야기하셨는데 이게 모르는 것보다는 가격이 딱 정해져 있고 이 사람을 돈으로 어떻게 하면은 이게 해결이 된다는 게임의 법칙이 딱 나와 있습니다. 모든 건 돈이에요. 그러니까 중국 입장에서도 트럼프 4년 동안에는 관세 폭탄을 맞았잖아요. 그건 이제 돈으로 해결하고 관세 내고 하면 조정이 되죠. 근데 지난 3년 반 바이든 행정부 때 대중국 강경책이 중국한테 더 아프고 중국이 대응하기 힘들었던 건 뭐냐면 이게 돈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수출 통제, 기술 통제를 했어요. 돈으로도 안 돼요. 돈으로도 안 돼요. 돈으로도 안 되니까 중국 입장에서는 더 견디기 힘들고 대응하기 힘든 것이기 때문에 아까 방위분담 뭐 5배 이야기하셨지만 오케이 5배를 내요. 대신에 모든 건 돈이니까 우리가 5배가 아니라 10배를 줄 테니까 우리 핵 개발하게 해달라. 그렇게 할 수 있죠. 북한이랑 만약에 김정은과 정상회담을 다시 해서 북핵은 동결해서 해결된 것을 하겠다. 그럼 우리한테는 엄청난 충격이겠지만 반면에 오케이 북한한테 그것을 줬으면 우리 입장에서는 그것에 맞는 방위력을 확보해야 되니까 우리의 어떤 방위력 증강에 미국이 지원을 해달라. 그럼 트럼프 입장에서는 모든 것이 거래고 협상이니까 해줄 수는 있지만 이런 조건을 충족해야 된다 했을 때 그 거래에 우리가 들어가서 우리가 원하는 결과를 받을 수 있는데 바이든 행정부 같은 경우는 핵 확산이라든지 핵 공유 같은 것은
근본 원리적인 입장에서 이것은 할 수가 없다. 그랬지 않습니까? 워싱턴 선언문에서도 한국의 어떤 핵 옵션에 대해서는 진전이 사실 그렇게 많지 않았어요. 네. 하지만 트럼프 입장에서는 거래니까 모든 게 가능하기 때문에 트럼프가 당선된다면 이 두 가지 이유에서 이 한국의 국가이익 실현하는 데는 꼭 나쁜 것은 아니다. 인플레이션 감축 법안 통과되고 바이든이 어떻게 우리를 이렇게 뒤통수 칠 수 있냐 했잖아요. 트럼프 당선되면 IRA 없앤다고 공언했지 않습니까? 그럼 그게 꼭 나쁜 뉴스는 아니죠. 네, 네. 나쁜 산업은 있습니다. 그렇죠. 하지만 트럼프가 당선되면 어떻게 되고 뭐가 좋고 뭐가 미리 나쁘고가 알고 있다. 그러니까 주식시장에 나쁜 뉴스라도 언제 오고 어떤 산업에 영향을 미칠까 미리 알면은 대비를 하고 투자 오히려 예측 결정할 가능한 수 게 있죠. 트럼프 쪽이군요. 그렇죠. 그러니까 옛날에 선생님들도 되게 엄한데 진짜 막 엄청 때려. 근데 야 내일 시험인데 여기서 나오니까 한 5배 수 정도 알려줘. 그럼 마음이 좀 더 편안한. 마음 편하지. 예. 아주 친절한데 시험 무지하게 어렵게 내고 낙제 줘. 이런 사람도 있고. 네. 그래서 하여튼 트럼프는 모든 걸 거래로 환산하는 사람이니까 국제적인 정세나 이런 거와 크게 상관없이도 이제 어떤 우리의 원하는 바를 얻을 수도 있고 혹은 뭐 내줘야 될 수도 있고 이건 이제 예측이 어느 정도 가능한 그런 결과로도 볼 수가 있겠고요. 대중관계도 그러면 해빙될 거라고 보시는 거예요? 바이든이 당선되든 트럼프가 당선되든 중국 입장에서는 소위 해빙에 이제 신경을 써야겠죠. 왜냐하면 지금은 자리 지키기, 버티기 식으로 나오고 있는데 뭐 여기 여러 가지 분야의 전문가분들께서도 중국 경제가 만만치 않다, 어려운 상태다 말씀을 하셨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면 결국에는 이제 수출이 풀려야 되고 이제 기술 협력도 숨통이 트여야 되는데 결국에는 미국의 새로운 지도자가 누가 되든지 중국 입장에서 할 수 있는 것은 이제 시진핑 정부가 해야 되겠죠. 근데 두 사람의 스타일이라든지 철학이 다르기 때문에 네. 이제 바이든이 당선이 된다면은 결국에는 이 수출 통제, 기술 통제로 중국 경제 그 잠재력을 숨통을 조이는 정책을 계속할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면 중국 입장에서도 어느 정도는 여기에 타협이 있어야지 중국 경제가 새로운 활로를 맞이할 것이고 트럼프 입장에서는 이제 모든 건 거래니까 먼저 번 같이 이제 유권자들 그리고 미국 납세자들과 기업에게 보여주기 좋은 숫자로 보여주기 좋은 식의 이제 관세 폭탄을 뭐 서로 협상을 한 다음에 대신에 네. 이제 중국의 장기적인 성장 잠재력을 확보할 수 있는 쪽에서는 미국의 양보를 얻어내는 네. 그것은 트럼프 입장에서도 받아들이기가 쉬운 것이죠. 왜냐하면 그건 바이든 식 중국 정책 지우기가 될 테니까요. 그 점을 이제 중국 정부가 파고든다면은 중국 입장에서도 누가 지도자가 되든지 좀 새로운 경제 성장의 그 활력소를 받을 수 있는 여지가 있습니다. 만약에 그 지금 이제 중요하게 벌어지고 있는 일들이 전 세계적으로 보면 뭐 예를 들어 이스라엘 쪽 팔레스타인과 예, 가자 지구 그다음에 이제 우크라이나 전쟁 그다음에 뭐 나발리 사건은 뭐 좀 이건 개별 이슈니까 예. 그렇다 치고 그럼 두 전쟁 같은 경우에 트럼프가 되면 무조건 이스라엘 편 적극적으로 들 거 아니에요, 그죠? 이건 예측 가능한 거죠. 그렇지도 않나요? 사이도 있는데. 이스라엘 편을 든다는 것을 그 어떻게 정의할 거에 따라서 다르겠죠. 이스라엘 편을 어떻게 듣느냐. 예를 들어 이스라엘이 가자 지구에 뭐 자신들의 뭐 누구 행정 지도자나 이런 사람들을 이제 보내서 관리하게 한다든지 뭐 굉장히 팔레스타인으로서는 받아들이기 어려운 일도 트럼프는 오케이 내지는 뭐 그렇게 아마 할 것 같은 느낌인데 그냥 오케이 모든 것에 오케이 하진 않겠죠. 그것이 자기가 생각하는 미국의 국가이익 그리고 본인의 이익에 부합된다면 오케이를 하겠지만 어떤 경우에서라도 그것이 자기가 생각하기에는 이득이 되지 않는다면은 오케이 사인을 주지 않겠죠. 네. 뭐 물론 트럼프가 이제 유세 때 계속 얘기하는 것은 봐라 나 집권 4년 동안은 중동이 얼마나 평화로웠느냐. 미국 대사관을 텔라비브에서 예루살렘을 이전하고 50년 동안 어떤 대통령도 못했는데 내가 했다. 나는 용기 있고 결단력 있는 지도자다. 이런 얘기를 했죠. 또 2020년에 아브라함 협정이 체결돼서 이스라엘이 바레인, UAE랑 국교 정상화까지 했고 중동의 그 영향력이 큰 사우디아라비아와 이스라엘도 국교 정상화 문턱에 가 있었다. 근데 이 모든 것이 바이든이 당선됨으로써 엉망이 되지 않았냐. 오늘날의 가자 지구에서 일어난 일을
봐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또 있거든요. 그래. 바이든이 외교의 달인이라고 해서 그건 기대했잖아. 그리고 다 우리 오방국도 다 관리 잘하고 그랬더니 그래서 아까 바이든이 엉망이야. 트럼프가 당선되면 어렵지 않겠냐는데 또 한 가지 좀 긍정적인 요소는 뭐냐면 트럼프 외교 안보 정책이 어디로 튈지 모르기 때문에 네. 러시아, 중국, 사우디아라비아, 이란, 이스라엘, 한국, 일본 다 포함해서 굉장히 조심하게 돼요. 근데 바이든 행정부의 외교 안보 전략은 답이 나와 있어요. 답이 나와 있고 레드라인을 설정했기 때문에 네. 그 레드라인을 가지고 장난을 칠 유혹이 있거든요. 네. 이렇게 밀어붙이게 되고 네, 근데 네, 트럼프가 어떻게 할지 모르기 때문에 다들 자제를 하는 거예요. 하늘이 무너질지 모르고 3차 세계대전이 일어날지 모르니까 네. 그런 면이 또 있습니다. 그러니까 꼭 모든 것이 좋고 모든 것이 나쁜 것은 아니다. 그건 트럼프 재집권도 해당이 이런 거 된다. 보면 또 트럼프 지지하시는 것 같기도 하고. 아 역시 헷갈려. 그 우크라이나 전쟁도 아마 트럼프가 집권을 하게 되면 뭐 우크라이나에 대한 지원 물론 이제 미국이 가장 중요하겠지만 지금 뭐 여러 얘기나 이런 것들을 봐서는 더 이상 미국이 지원 안 된다. 지원하는 거는 아닐 것 같은데. 610억 달러 정도의 우크라이나 군사 지원이 이제 하원에서 그 사실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바이든 대통령이 유감을 표명했는데 사실 지금 전황이 네. 우크라이나 쪽에 유리한 국면이었는데 지난번에 대공세가 사실 종전까지 이를 정도로 효과를 내지 못하고 러시아 반격이 지금 굉장히 그 성공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어요. 그 전쟁 피로감이 굉장히 고조되고 있기 때문에 네. 제가 주목하고 있는 건 이제 3월 초에 있을 그 연도 교시 State of Union 연설에서 바이든 대통령이 우크라이나 전쟁과 미국의 우크라이나 지원을 어떻게 설명할지 여기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거기서 앞으로 얼마나 미국이 우크라이나 전쟁에 대해서 지원을 결정할지 나와 있는데 결국엔 이게 돈으로 그 국가 예산의 문제로 연결이 돼 있기 때문에 네. 11월 대선 전까지 바이든 행정부는 어떤 일이 있더라도 이렇게 미국과 나토가 전폭적으로 지지를 했는데 결국엔 러시아 승리로 끝났다. 이거는 받아들일 수가 없죠. 그렇게 된다면 이제 대선과도 치명적인데. 그러겠죠. 하지만 그렇다고 이제 전쟁이 계속된다 그래서 좋아지는 것은 아니거든요. 우크라이나 입장에서는. 네. 그러니까 결국에서는 바이든이 당선이 되던 트럼프가 당선이 되던 다른 동기에서 다른 이유에서 우크라이나 전쟁을 마무리하는 것은 2024년 후반부터는 본격적으로 일어날 것으로 예상합니다. 올 후반부터는 우크라이나 러시아 네. 입장에서도 트럼프 대통령의 불확실성, 오기 전에 위험성을 빨리 끝내야 알기 되는구나. 때문에 네. 야 오기 전에 결국에는 그냥 그만하자 우리. 네,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그러니까 트럼프의 존재감은 극강하네 진짜. 네. 극강이네. 항상 좋지 않습니까? 내가 다 했고 It's gonna be great. 성대모사까지 마지막에 보내주신 우리 봉영식 박사님과 네. 함께 했고요. 미국 대선 이야기는 어쨌든 올해 내내 아마 계속 좀 다뤄져야 될 것 같은데 앞으로도 좀 자주 좀 뵙겠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